자,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 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휘감독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사법원법 우리 2조 4항에 보면은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사건, 그러니까 2조 2항,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 그 다음에 입대 이전의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이게 지금 관할이 없는 사건이죠.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국방부 장관은 그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결정을 누가 최종을 해야 되느냐?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사망 사건 지금 관할 없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모든 지금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첩을 하라고 하든지 또는 이거는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 한 건 있었습니다. 1년 채 안 됐는데 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군사법이 개정된 이후에 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두 번째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통령령에는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 지시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이제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체 없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뭐 1시간이면 지체 없이 이첩한 것이 되고 하루 걸리면은 지체한 것이 되고 한 달이면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군사부 경찰관이 인지한 때로부터 바로 이첩을 안 하고 장관이 보류를 하라, 장관이 좀 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지체 없이는 이 규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여야지 사건을 이송을 합니다. 자,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조사가 필요해요. 일단 변사 사건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 사건이 범죄로 인한 사건인지 또는 자살인지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필요한 시간이 소비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지체 없이라는 규정에 위반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체 없이라는 것이 이게 상관한테 보고하는 절차까지도 생략하고 이첩하는 것을 뜻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군사부 경찰관이 그 상황을 뭐 이게 법률상의 인지인지 사실상의 인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안 경우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송한다, 이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체는 군사부 경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군사부 경찰관이 이첩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 보고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 법률적 문제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국방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첩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는 모든 이첩 케이스를 전부 다 장관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경우는 위로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사를 담당했던 그 수사단 입장에서 이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 인과관계 형성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군에서 변사사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검찰에서도 모든 행위의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어요. 검사로 되어 있지만은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거나 사건 처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내부 결재를 다 받아서 주체는 검사이지만 내부 결재를 받아서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규정에 의하면은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송해야 된다,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거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건 과실치사 범죄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여기 법원 행정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20년, 30년 동안 법률에 관련된 일만 해왔던 사람들도 이 과실치사에 대한 법리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애초에 사람 다 특정을 해가지고 이 피의 사실을 정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무리였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과실 사건이 일어났고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망 사건의 원인에는 이러한 과실들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혐의자는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내야 이 정도로 해서 이첩하는 것이 이 취지에 가장 적합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람별로 피의자별로 8명을 다 특정해갖고 이송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장관님도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걸 좀 더 검토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